2020년 수원 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1명 중상. 2022년 과천 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5명 사망, 3명 중상, 34명 경상. 2년 사이 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대형 화재가 2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현재 고속도로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음터널은 지상터널로 이곳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주변 지역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그런데 이 방음터널에서는 이 특징으로 인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 공통점으로 인해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2016년에 국토부가 도로터널 방제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처음으로 터널 등급에 맞는 방제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예외 조항이 많았습니다. 또 소방법상 방음터널은 일반 터널로 분류되지 않기에 소화전 등의 설치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었는데, 만약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고온의 열이 방음시설에 장시간 가해질 경우 열기에 녹아내려 아래쪽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사이 고속도로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된 현재 대한민국 방음터널들의 주요 공통점이 무엇일까? 편리하기 위해 만든 방음터널이 이렇게나 큰 재산 피해를 가져오다니 정말 놀랍다. 게다가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여. 터널 내부가 어두워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일어날 화재 사고가 아닐까? 내가 방음터널을 운전하면서 지나가 본 적이 있어. 일반 터널과 다르게 방음터널은 투명하더라고. 비투과성이 높아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것 같진 않아. 터널 내부에 다수의 차들이 빠르게 불에 타버렸어. 공사일에 잘 타는 건축 소대가 터널 내부에 남아있었던 거네. 그러면 터널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 자체가 화재에 약했던 게 아닐까? 사업 사진을 보니까 방음터널 내부 벽면과 천장 모두 앙상한 뼈대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네. 그리고 나머지 소재는 완전히 불타버린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비투과성이 높은 재료 중에 유리나 PC 소재는 녹는점이 높으니까 이 둘을 빼고 생각해보면 좋겠다. 또한 불이 스스로 꺼지지 않고 계속 연소되어서 다른 차량으로 옮겨 붙을 수도 있는 자기 소화성이 낮은 소재는 뭐가 있을까? PMMA! 위기 탈출 토목이지 1. 정답은 PMMA 소재를 이용해입니다. PMMA 소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PMMA 소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공기, 자동차, 선풍기, 전기조명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PMMA는 메타크릴산 메틸이라는 물질을 중합시킴으로써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자 구조로 인하여 PMMA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습니다. 첫째, 충격에 강하다. 둘째, 방음 기능이 우수하다. 셋째, 광투과성이 뛰어나다. 넷째,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하다. 이와 같은 장점들로 인해 전국 방음터널 총 58곳에서도 PMMA 소재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PMMA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PMMA는 착화 시작점이 280도로서 다른 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차량 한 대에서 화재 발생 시 터널의 온도가 최소 500도에서 800도까지 상승하게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PMMA 소재가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착화 시 용융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차량에 떨어지게 되면 2차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PMMA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바로 PC와 강화 유리입니다. 우선 PC는 탄산염을 중합하여 생성되며 BPA와 포스젠의 연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강화유리 같은 경우 알칼리염 용액 속에 일반 유리를 장시간 담궈두는 과정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알칼리염 용액 내부에 있는 이온 반경이 큰 K+ 이온과 유리 표면의 이온 반경이 작은 Na+ 이온이 교환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 유리의 표면의 압축 응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PC와 강화유리는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강도가 강하다. 둘째, 물성이 유연하다. 셋째, 내열성이 크다. 넷째, 화학물질에 대한 높은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앞선 세 가지 소재의 착화점을 비교해 본다면 PMMA는 280도, PC는 450도, 강화유리는 650도로서 PMMA 소재가 다른 두 가지 소재에 비하여 착화점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MMA와 PC가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BC와 PMMA 소재를 각각 1개씩 스탠드에 고정한 후 토치를 이용하여 가열해 봤습니다. 안전을 위해 주변에 탈만한 것들이 최대한 없는 공터에서 소화기를 지참한 채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는 두 소재 모두 큰 차이 없이 가열되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이때 PMMA 소재가 녹아내려 아래쪽에 묻히기 시작했고 이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겠네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을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봅시다. 그렇다면 폐쇄된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음 터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돼야 합니다. 화재 발생을 확인하면 비상벨을 누른 뒤 119에 신고 후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만약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면 비상투사대에 정차 후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피난 통로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음 터널 건설과 관련한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국토부는 방음벽에 사용하는 재료 중 외부는 불연성 또는 준불연성이어야 하고 내부의 흡음 재료는 자기 소화성으로 연소 시 화염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로 설계 편람을 1999년 제정하였으나 2012년 개정 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역시 화재 취약성 때문에 PMA를 배제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항의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화재 위험성을 간과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방음터널 방제 시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PMMA 이외의 방염 소재를 이용해 모두의 안전과 편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